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3대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대 특검법을 모두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특검을 누가 맡을 거냐, 특별검사는 누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세 가지 특검인데, 그러니까 특별검사도 3명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 이 법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 특검 수사 누가 할 건데? 참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모두 검찰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사실 뭐 검찰이 크게 관여되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과 상대해야 되죠. 윤석열과 상대를 한다? 네. 검찰이 뭐라고 또 이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검찰도 여기 가담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일부에서 분명히 내란에 가담했을 거로 지금 의심받고 있죠.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특검, 내란 특검을 누가 맡느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검찰을 한 방 매기는 특검법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수사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검사를 맡느냐에 따라서 수사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어제 화요일 날 이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주 통과가 됐고, 통과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포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포 절차를 마치자마자 이제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특별검사 빨리 임명을 해야지 빨리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던 거, 이 내란 주범들이 풀려날 수 있다. 구속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어디다?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줘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이 잡놈들, 이 내란 역적들, 요놈들이 풀려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아. 그래서 누가 할 건데? 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인물만 쭉 뽑아봤습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차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여완섭 전 대전고검장,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다 검사 출신들이네. 아이씨, 검사들 믿을 수 있어? 좀 찜찜하죠. 자, 이 중에서 비교적 유력하다고 전해진 사람은 이 4명입니다. 김양수, 한동수, 조은석, 이정현. 이 사람들은 다 윤석열한테 지금 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이야. 검사 출신이긴 하나 윤석열과는 철천지 불구대천 원수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빨리 장악해가지고 뭐가 수사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요. 하지만 좀 찜찜한 면도 있지. 우리 검사들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더 거론합니다.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5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김관정, 문홍성 이런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다 보고요.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 이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으로 거론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수가 아니라 심재철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심재철이가 중앙지검장을 했으면 윤석열을 수사했을 거래. 도이치모터스 바로 그거 그 코바나 컨텐츠 그 후원금 그거를 이정수가 수사를 하다가 말았거든.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재철한테 맡겼으면 작사를 냈을 거래.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재철이 했으면 했는데 박범계가 결국 이정수를 임명하대. 그거 보고 야 박범계 저게 지금 나를 망치겠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제가 누차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겨야지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때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도저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었어야지. 그랬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계엄이라는 이 참 희한한 이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범계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석고대죄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모두 11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11명 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높거나 비교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따라 추려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맨 먼저 소개를 할 특검 후보는 한동수입니다. 한동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검 감찰부장을 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엄청 많이 까였어. 아니, 사실 윤석열한테 거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한동훈에 대한 이 감찰 계획서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갑니다. 그때가 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막 그런 거 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겠습니다. 라고 감찰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윤석열이가 어쨌다? 의자 책상에다 발을 탁 올리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그거 놓고 가 그랬대요. 한동수가 아니 이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서류를 들고 가서 탁 놓고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놓고 막 설명을 했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더니 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쇼하지 말라 그랬다지? 네. 그때부터 이 한동수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괴롭힘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동수 감찰본부장 참 마지막까지 잘 버텼습니다만 그 검사들이요 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정말 찌질한 것까지 괴롭힌다? 진짜?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뒷담화 까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괜히 헛소문 퍼뜨리는 건 뭐 일상다반사고요. 심지어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가는데 왜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잖아. 근데 괜히 일부러 한동수 검사장이 이렇게 쭉 찔러 놓으면은 다른 검사들이 실수한 것처럼 푹 한동수가 눌러놓은 층을 한 번 더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동수 검사장이 별로 자기가 내려야 할 층에서 내렸던 일이 숱하대요. 그러니까 취소 눌러버렸다고 한동수가 내리려고 하는데 진짜 찌질하죠. 뭐 이런 게 진짜 이런 것들이 검사라고 진짜 유치찬란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유치찬란한 짓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판사 출신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발탁이 됐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이 한동수 검사장은 작년에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그 책에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있어. 윤석열이가 만약 그랬대. 내가 만약에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 했을 거다. 이딴 소리를 했답니다. 원래 쿠데타는 중령 정도가 하는 건데 중령은 검찰로 부장검사야. 나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달리 말하면 나 쿠데타 일으켰으면 좋겠어. 아, 지금이라도 날 부장으로 돌려주면 나 쿠데타 일으킬 텐데. 이 얘기 아니야. 자, 그 얘기를 듣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한동수입니다. 믿을만 하죠. 다만 이 한동수는 수사 능력에 약간 의문이 있어.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조은석 검사장. 사법연수원 19기고요. 고려대 출신입니다. 전남 장성 출신이라고 하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등등을 역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죠. 고참입니다. 윤석열보다는 고참이에요. 나이는 좀 어리고. 이 사람은 사실 윤석열을 상당히 많이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여주지청장 시절에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당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가게 됐는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어떻게 보자면 검찰 조직을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자, 그 상황에서 모두가 윤석열 주변을 피해 다닐 때 윤석열 데리고 와서 내 방 가서 차 한잔하자 데리고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조은석입니다. 윤석열하고도 꽤 가까웠던 사람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윤석열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제가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이른바 검찰 언론 플레이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언론 플레이의 거의 뭐 달인이야. 우리가 한동훈 보고 뭐 그 언론 플레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서초동 뭐 편집국장이니 그랬는데 사실 그런 행동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언론 기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거, 그 시초가 누구냐? 바로 요 양반이야. 네, 조은석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 얽혀있는 뭐 이런 일화들은 숱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대검 형사부장일 때 세월호 사건 관련된 그 수사를 맡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와가지고 기자실에 내려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요. 하루는 딱 내려오더니 오늘은 할 게 없는데 뭐 하지? 뭐 할까요? 할 거 없는데 이렇게 능청을 떨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맞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더니 뭐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렇게 탁 듭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든 게 뭐예요? 첫째,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로니까 유튜브 보나? 근데 유튜브는 보면 이렇게 보잖아. 가로라도. 이렇게는 안 보죠. 이게 뭐야 그럼 이거? 게임이죠. 게임.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장은 당시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선장도 이준석이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그 사고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 몇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선장이라는 놈이 뭐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기사가 난리도 났어. 아니었어. 근데 말입니다. 조은석이가 한 얘기 뭐다?
선장이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들고 나오더라. 사고 직후에. 이 얘기밖에 안 했어. 게임했다는 건 뭐다? 기자들의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을 조은석이는 유도를 했죠. 하지만 당시 세월호 선장은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나왔느냐? 아니래. 오보지. 집단 오보가 생긴 거야. 그거요, 정말 황당한 게 알면서도 당해. 저 같은 경우는 조은석 저 새끼 지금 장난치네. 알았어. 그런데 우리나라 전 언론이 다 세월호 선장 사고 직전에 게임하다 했었다. 뭐 이런 거 기사 썼어. 내만 안 쓸 수 있나? 내만 바보 되거든 그러면. 안 쓸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 사족을 붙이지만 아무도 거기에는 눈을 안 줘.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조은석이라는 사람,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좀 그렇죠. 벌써 쎄한 느낌 들죠. 쎄하죠. 그런데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조은석을 우리가 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봐 주십시오. 한쪽은 홍만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홍만표입니다. 홍만표가 창밖을 보면서 아주 신나게 웃고 있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조은석입니다. 당시 기사는 어떻게 났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홍만표.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조은석. 이 사진만, 저 더 말 안 할랍니다. 물론 조은석은 나중에 이렇게 해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당시 자기가 있던 곳은 그 뒤쪽 복도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대검찰청 뒤쪽에 보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거든요.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 대검 청사를 보면서 이렇게 그 망원 렌즈를 쭉 당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망원 렌즈를 보면서 저 먹고 이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변명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조은석은 정말 검찰청사를 망원 렌즈로 쭉 당겨서 보고 있는,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웃은 걸까요?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웃은 걸까요?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저는 조은석 검사장의 이 별명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창가에 섰어. 저 밑에 기자들이 모여서 사진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어. 망원 렌즈 이따만한 거 같아. 대포알 같은 그런 망원 렌즈 쭉 당겨서 사진 찍고 있어. 그러면 내가 창가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찍힐 수도 있잖아. 저 내 찍는 거 아이가?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물러서야 되지. 일부러 안 나오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막 세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자, 뭐 조은석의 해명. 예. 하지만 조은석 검사장이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초기에 감사원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특히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표적 감사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전현희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 이 사건 때 거의 유일하게 이 사건은 사건도 아니다. 이건 감사할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은석이죠. 이것 때문에 이 조은석은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당시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이 조은석을 그냥 대놓고 괴롭혀요. 심지어 조은석의 그 결재권을 없애버려. 보통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재를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 어쨌다? 유병호가 어쨌다? 예, 조은석이가 결재를 못하게 결재란을 없애버려요. 자, 그 과정에서 유병호하고 조은석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윤석열한테 오더를 받고 와가지고 전현희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이 조은석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에이 죽이려고 해도 이런 걸로 이렇게 유치한 걸로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유병호, 사실상 그 뒤에 있는 윤석열이죠. 윤석열한테 대차게 까였던 일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은석이 특검 후보로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검하면 안 돼요. 왜?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그 작업을 벌일 때 이 용산 참사 당시 담당 부장 검사였던 조은석이 이 용산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합니다. 자, 게임 끝났죠? 네. 예, 조은석 같은 사람은 특검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야 할 사람은 여환섭입니다. 역시 고검장 출신입니다. 68년생이고요. 경북 김천이 고향입니다.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검사가 됐습니다. 대전 고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어요. 저 이 사람하고 밥도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동생은 기자야. 뉴스원 기자야. 여환석 검사장이 거론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퇴임을 할 때였어요. 이 사람이 퇴임사를 아주 기깔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자신의 지난 경험에 비춰보면은 앞으로의 검찰의 위기는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위기일 것이다.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하면은 결과는 뻔하다. 적어도 다음에는 검찰의 위기가 아니라 조직의 존폐 문제가 걸린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다? 이 말을 퇴임사에서 했어요. 이거 윤석열 까는 얘기죠. 윤석열 얘처럼 자꾸 하면은 얘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돼. 내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같이처럼 하면 우리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난리가 나죠 뭐. 생 난리가 납니다. 자, 여환섭은 그때 이런 말도 합니다. 정치 쟁점화된 사건에 검찰 조직 전체가 말려들면 안 된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도 정치적 사건은 얼마 뒤에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검찰의 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가 되는 사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자, 여기서 정치 쟁점화된 사건이라는 것은 대장동 사건을 의미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 너무 자꾸 파들고 하지 마. 그거 나중에 그 검찰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된다? 이번에 부메랑 돌아오면 검찰 큰일 나!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정치인이 검찰 독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이 말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직격한 말입니다. 야,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미 정치인 됐잖아. 걔들 믿지 마. 걔들이 우리를 뭐 위해서 뭐 해줄 것 같아?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속지 마 임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KBS 수신료 1,500원 수신료 올리는 법안 부결이 됐죠. 근데 같은 날 검찰개혁법이 통과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2022년 4월에 통과됐던 바로 그 검찰개혁법을 말합니다. 요한섭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라, KBS 수신료 그 500원 올리는 거 그거 못 올려가지고 쌩 난리가 났잖냐. 근데 검찰개혁법은 슉 통과돼 버리잖아. 국민들한테 검찰은 KBS 수신료 500원보다 못한대야. 검찰의 값어치가 500원도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치인이 검찰의 독립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환상을 버려라. 와, 세다 그죠? 진짜 세게 얘기했네. 자, 이 사람은 퇴임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방송 출연도 합니다. 다스베이더란다. 그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퇴임사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는 CBS에도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묵직한 한 방을 날려요. 지금 현재 검찰이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검찰한테 매우 불운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검찰이 동일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가 될 것이다. 검찰과 대통령이 동일시되고 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제대로 깐 거지. 이때가 언제냐? 2022년 10월입니다. 2022년 10월.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채 5달이 지나지 않은 그때였어요. 더군다나 윤석열의 1년 후배인 여환섭이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동료로부터 날아온 묵직한 한 방인 거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환섭 검사장이 지금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여환섭 검사장 믿기 어렵습니다. 여환섭이라는 사람은요, 생각이 이준석하고 비슷해요. 제가 더 달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딱 이준석이에요. 아니, 하는 행동, 말하는 행동은 이준석이고요. 생각은 윤석열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여환섭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과거 이 사람이 했던 수사 이런 걸 살펴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 수사 제대로 못해요. 결국에 이 사람은 덮을 겁니다. 자, 제가 다음 소개해 드릴 사람은 심재철 검사장입니다. 69년생이고요. 전북 완주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한동훈하고 동기죠. 한동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라이벌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고 또 한 사람이 심재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심재철 검사장은 비교적 사고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고 난리야. 야, 무혐의야 무혐의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했다고 엄청나게 검찰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해요.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심지어 이 심재철 검사장이 어느 상가집에 갔는데 후배 검사가 삿대질 해가면서 니도 검사냐? 니가 그러고도 검사냐? 뭐 그랬대요. 자, 그 사건은 당시 널리 보도가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른바 그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뭐 아주 한 며칠 동안 꽤 시끄러웠어요.
당시 이 심재철에게 삿대질을 했던 검사는 양석조 검사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윤석열의 꼬붕이죠. 이 사람이 이 심재철 검사한테 삿대질을 했던 이유도 사실상 윤석열의 사주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석조가 이렇게 삿대질해 가면서 대들었을 때 심재철 검사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 양석조, 니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도망가기를 바라고 있지. 그래서 야, 심재철이가 양석조한테 세게 욕먹고 공개 망신당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뭐 요런 기사 내려고 지금 그러지. 기사 한 줄 때문에 이러는 거 맞지? 요렇게 태연하게 응수했다고도 합니다. 재밌죠? 그죠? 자, 심재철 검사장은 막판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이 됩니다. 저는 당시 심재철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딱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정수 전 검사장입니다. 이정수라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사람이에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참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초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앙지검장을 심재철이가 해야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사건 등 윤석열의 목줄을 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심재철이가 한승깔 하지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심재철 대신에 이정수를 앉힌 사람. 그래서 결국 수사도 애매모 흐지부지 끝나고 그랬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툭 하면은 아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라고 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범계 부끄러운 줄 알면 이제 좀 그만두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지. 저는 그렇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그 양반 정말 아니야. 부끄러운 줄 몰라 진짜. 당장 이 심재철 검사 건은요. 이거는 뭐 오보 진보 따질 것도 없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심재철이 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됐었고 당시 인물평이 심재철이 가면 제대로 하겠네 라고 했었는데 이정수라는 희한한 사람한테 떠맡기는 바람에 우유부단 그 자체한테 맡기는 바람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대충 마무리 지어졌고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그 숱한 내란의 밤 잠을 못 자고 버텨야 했던 그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심재철 검사장 꽤 괜찮은 사람이죠. 네. 참.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느냐고요? 누가 좋겠냐고요? 아이고, 저는 솔직히 여기 인물 없다. 네. 자,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후보군들에 대한 설명은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